안녕하십니까, 약사와 영업사원입니다. 네, 밥 먹었니? 네, 먹었습니다. 예, 요 책 읽고 오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네, 어려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암 환자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 암 환자에 대해서 25% 사망률 감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명 중에 몇 명 감소한다고 생각하시죠? 25%면 250명 아닌가요? 1000명이 죽어야 하는데 네. 250명이 안 죽고 아니, 산다. 그죠. 산다.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지금 수치에 대해서 네. 되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는 25%랑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른다는. 맞아요, 예. 맞아요. 뭐 의사나 잡지에서 말하는 기준- 25%라. 예, 기준점이 현저하게 다르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 월간 암이라는 네. 그 잡지의 기사를 봤어요. 네네. 거기를 보니까 그 유방 X선 검사를 하면 사망률이 25% 감소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5%면은 정말 1000명 중에 250명은 사는구나. 그렇죠. 네.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네. 유방 X선 검사를 20년 전에 시행한 국가와 10년 전에 시행한 국가와 네. 그리고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국가의 그 사망률 감소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저도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5%가 네. 그 절대 위험 감소 수치가 아니라 상대 위험 감소 RRR 수치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잘 모르시죠? 이 책 읽으셔야 아는데요.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네. 그 현대 의학이 그 근거 중심의 의학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의학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예. 그래서 당연히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네. 제약회사와 뭐 의료기기 회사와 이제 병원 그리고 의과대학 등이 이제 연구를 할 때 추구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이 책에서는 연구를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을 뭐 한 2가지 정도 예시를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3개월 이후에 부작용이 나오는 약인 경우 연구 기간을 2개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척추 수술하고 통증이 2개월 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3개월이나 1년 후에 나타난다. 그 연구 기간 2개월로 잡으면 훨씬 더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신경 독소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백신이다. 근데 대조군과 실험군 둘 다 알루미늄 독소를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주사하면 신경에 둘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백신은 신경계통에 손상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의학 논문을 읽거나 뭐 각 치료 방법이나 약에 대해서 효과를 보실 때 사망률 감소 수치를 보실 때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프라바스타틴이란 그 고지혈증 약이 있습니다. 네. 예, 뭐 상품명으로는 메바로친, 뭐 프라바스타틴 등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그 2,000명을 데리고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지혈증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은 이제 공짜로 주어지고 어떤 혜택이 있는데 이 약을 드시겠습니까? 그 시험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해서 2,000명이 동참했겠죠. 그래서 1,000명은 플라시보로 이제 대조군이고요. 위약을 주는 거고, 그리고 1,000명은 진짜 프라바스타틴이란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약을 먹지 않은 1,000명 중에 4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은 1,000명 중에는 32명이 사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000명 중에 9명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절대 위험 감소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Absolute Risk Reduction (ARR인데요). 네. 이것은 1,000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9명이 살았다. 해서 0.9% 사망률 감소가 0.9%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조군 1000명 중에서 사망한 41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41명 중에 9명이 살았다. 이게 이제 상대 위험 감소인데요. 그럼 22%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사망률 22% 감소. 아까 절대 위험 감소는 0.9% 감소. 그리고 상대 위험 감소는 22% 감소. 그래서 당연히 병원이나 제약회사는 22%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22%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약회사나 뭐 병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수치인데요. 그 필요 환자 수입니다. 치료 시 필요 환자 수. 이것은 number needed to treat. 그래서 NNT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체 1000명 중에 9명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1000 나누기 9를 하면 111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이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111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그 수치가 말이 안 되는 수치고, 그리고 이런 수치가 왜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는지가 궁금하네요. 근데 뭐 0.9% 효과있다 그러면 약을 드시겠어요? 예, 최소한 22%, 뭐 40%, 60%라고 말을 해야지 먹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예, 그 책에 보면 고지혈증약 리피토라는 약으로 뇌졸중 예방 효과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은 대조군은 1000명 중에서 몇 명이 뇌졸중 걸렸죠? 1000명 중에서 28명이 뇌졸중 걸렸고요. 약을 먹은 사람들은 1000명 중에서 15명이 뇌졸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ARR, RRR, NNT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